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의 김동진 교수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 조금만 참고 화이팅 합시다. 지금부터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강의는 로봇과 AI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변화하는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다시 말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할 것이고, 이번 시간에는 로봇이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공존하는 로봇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두 부분을 가지고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봇의 어원은 로보타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로보타는 체코어로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1920년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의 로썸의 만능 로봇에서 처음 사용되어 현재까지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면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가진 기계로 한 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되는 것으로 자동으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유사하지 않은 기계 장치도 우리는 로봇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곤충 로봇, 강아지 로봇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로봇을 정의할 때 스스로 작업을 하고 조작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기계 장치를 로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프로그램된 로봇의 프로그램을 다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야 로봇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로봇은 1954년 조지 데볼이라는 사람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는 조지 데볼이 만든 로봇 유니메이트가 자동차 회사인 GM에 최초로 도입되어 산업 현장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로봇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봇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총 6가지로 매니플레이터, 액추에이터, 센서, 컨트롤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로 나눠지는데 이 6가지의 구성 요소를 다시 기구부와 하드웨어부 그리고 소프트웨어부로 3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계부는 기계공학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하드웨어부는 전기전자 분야,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공학과 기타 정보공학 분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기구부인 매니플레이터는 각종 기계 부품 및 기구 부품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로봇의 프레임, 로봇의 뼈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로봇의 하우징은 그 뼈대를 감싸고 있는 외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봇을 바퀴라든지 바퀴축, 그 다음에 베어링, 기어 벨트 등 모든 기계 부분에 해당되는
부품들을 전부 다 기구부 혹은 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는 로봇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보이는 요 로봇은 산업용 로봇, 즉 제조용 로봇이고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요 로봇은 휴머노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봇 기구부에서 산업용 로봇은 엔드 이펙트라고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그리퍼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구부의 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봇 하드웨어 부는 전기전자 부품을 이야기하고 구동, 감지, 제어, 처리 장치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동 장치는 액추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는 모터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로봇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부분, 관절이라든지 혹은 그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움직일 때 모터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감지 장치인 센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등을 사용하여 주변의 상황들을 감지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요것이 이미지 센서의 모습이고 요것이 자이로 센서의 모습입니다. 싱글보드 컴퓨터와 컨트롤러는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며 마이크로 컨트롤러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는 PCB 보드입니다. 이들은 관절에 대한 운동을 연산하고 감지 장치로부터 센서의 정보를 통해 로봇의 위치, 속도 등을 생성하는 처리 장치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동 장치인 모터를 제어하는 컨트롤러 역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부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제어를 위한 펌웨어 프로그램. 여기서 펌웨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펌웨어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운영체제, 그리고 센서 데이터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등이 있고, 현재는 인공지능을 부여하는 프로그램도 로봇 소프트웨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분야 혹은 6개의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은 용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비스 로봇, 하나는 제조용 로봇입니다. 서비스 로봇은 개인 서비스용 로봇과 전문 서비스용 로봇을 나눌 수 있는데, 개인 서비스 로봇은 대부분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으로 청소 로봇, 펫 로봇이 있으며, 전문 서비스용 로봇은 소방, 의료, 안내 등과 같은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 있습니다. 제조용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로봇으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특히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의 용접, 도장, 조립 로봇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로봇들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을 모방하여 만든 로봇입니다. 자연을 복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로봇은 도마뱀 로봇인데, 이 로봇은 도마뱀 발바닥에 있는 빨판을 복제해서 유리벽을 올라갈 수 있게 만든 도마뱀입니다. 그리고 곤충을 모방해서 만든 로봇도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독일에서 만든 개미 로봇이 서로 군집하여 서로 협업이 가능하고, 나비 로봇은 초경량으로 만들어졌고 서로의 위치를 전송해서 비행 시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과 교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펫 로봇이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이보라는 로봇은 인간과 교감하는 대표적인 로봇입니다. 아이보는 사람과 로봇의 공존을 목표로 개발된 가족용 엔터테인먼트 로봇으로 1993년에 시험 개발됐고 1999년에 실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이보는 기쁨, 슬픔, 분노, 놀라움, 공포, 혐오, 이 6가지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촉각, 청각, 시각, 평형 감각의 4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습을 통해 성격을 형성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아이 때부터 어른까지 성장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자, 로봇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미지를 탐사하는 로봇입니다. 역대로 화성에 보내진 탐사선은 바이킹 1, 2호, 패스파인더, 스피릿, 오포튜니티 등이 있고, 이러한 탐사 로봇들은 화성의 대기, 표면, 생명체의 존재 여부들을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로봇이 대신했습니다. 또한 로봇은 광활한 우주에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 세계로의 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에서 이 장치는 인체의 내부로 탐색할 수 있는, 인체의 내부로 들어가서 탐색을 할 수 있는 캡슐형 내시경입니다. 이 캡슐형 내시경은 알약을 먹듯이 삼키고 체내에서 캡슐이 소화기관으로 흘러내려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전송된 영상을 통해 인체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로봇이 됩니다. 자,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었다면 치료를 위한 로봇들도 있을까요? 사실은 치료를 위해서 약물을 투입하는 로봇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실 거는 바이오닉스라고 해서 다친 사람들을 위한 로봇 혹은 약한 사람들을 위한 로봇을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사진에서 보듯이 이 사람은 20kg, 40kg 정도에 되는 무게를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착용형 로봇을 입고 이 무게를 지탱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착용형 로봇이 힘을 배가시키는 보조기구의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제조 현장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착용하는 보조기구로서 개발된 로봇입니다. 바이오닉스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면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체에 착용해서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한쪽 팔이 없는 분의 그 의수를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즉 다시 얘기해서 의수나 의족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는 바이오닉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로봇들은 전부 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었고, 이제 살펴볼 로봇들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또는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로봇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을 닮은 로봇의 시작은 다리가 두 개인 이족 직립 보행 로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족 직립 보행 로봇이 점차 진화를 하게 됩니다. 진화를 하게 돼서 요 단계에 오면 머리 부분이 비슷한 모양이 생겼고 팔이 생기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화를 하면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게 머리, 몸체, 팔, 다리, 그리고 손으로 무엇을 짚는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로봇은 진화해 나갔고, 또 현재는 지금 이 로봇을 보면 로봇의 하우징 부분이 사람과 유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로봇들은 이 하우징 부분도 사람의 피부와 유사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시모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아시모라는 로봇은 2000년 11월에 탄생한 인간형 로봇입니다. 세계 최초의 이족 직립 보행 로봇이고, 이 로봇은 계단과 경사면을 자유롭게 연속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음성이나 몸 동작을 인식하고 개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아시모는 뛰고, 걷고, 춤추고,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이 사진은 아시모가 사람에게 음료를 서비스하는 모습입니다. 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시모와 사람이 같이 산책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아시모는 사람과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손을 잡고 걸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진화된 로봇으로서 발전해 왔습니다.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성화봉송을 한 로봇이 있습니다. 그 로봇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성화봉송을 했던 로봇이 바로 대한민국이 개발한 슈보라는 로봇입니다. 슈보는 휴머노이드와 로봇의 합성어로 2004년에 카이스트에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슈보는 41개의 모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가위바위보도 할 수 있습니다. 춤을 추는 슈퍼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봇이 춤을 출 수 있고 걷고 달리고 계단을 오르고, 그리고 우리 슈퍼는 손목에 실리는 힘을 감지하여 악수를 할 때 위아래도 흔들기도 한답니다. 참고로 이 휴머노이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바타에서 탑승하는 로봇 기억하십니까? 한국에서는 탑스라는 로봇을 개발하였고, 그 로봇도 마찬가지로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성화봉송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MIT 미디어랩에서 개발한 넥시입니다. 넥시는
감성을 표현하는 로봇으로 손이나 몸을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이고 눈썹을 움직여 다양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Hello, my name is Nixie, and I'm an MDS robot. MDS stands for Mobile, Dexterous, Social. Mobile because I can move around. Dexterous because I can use my hands to touch things or even pick them up. And social because I can communicate in many of the ways that people do. I can tell you that I'm sad, mad, confused, excited, or even bored just by moving my face. But I hope you can see that I am very happy to have met you. Thank you for visiting me, and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넥시는 사람과의 대화도 가능한 소셜 로봇이 되겠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로봇들은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 같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기계에 가까운 로봇이라 생각됩니다. 휴머노이드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로봇이 사람과 같은 모습과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과 같이 감정 표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심지어 로봇이 시민권을 획득하고 사람처럼 취업도 하는 세상입니다. 로봇은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